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신축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신축 건물을 이제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요,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주 명의 변경이란 건 이런 거죠. 갑의 토지 위에 갑이요 건물을 짓습니다. 갑이 지어요. 갑이 짓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업자랑 같이 짓든지 짓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99% 완성이 됐을 때 아직 준공은 안 떨어지고 99% 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될 쯤에 토지와 이 건설 중인 이 건물을 을에게 넘깁니다. 을에게. 그러면요. 을은 토지는 이제 을이 취득을 하는 거고 건물도 그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가져와서 그 본인 이름으로 등기도 되고 건축물 대장도 본인 이름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공적인 서류에는 그 을이 사실은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한 것처럼 나와요. 을이.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 하는 것은 준공 직전에 미완성 건물의 어떤 명의를 이제 바꾸는 건데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사실은 갑은 토지 플러스 거의 지어진 건물 요거를 거의 12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지금 공적인 서류에는 갑은 을에게 뭐만 넘긴 걸로 나타나요? 갑은 을에게 토지만 양도한 걸로 나타납니다. 왜? 을이 건물 준공은 을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 지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무신고를 갑이 어떻게 하냐면요. 토지만 양도한 걸로 이렇게 12억에 팔았는데 4억에 판 것처럼 이렇게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되겠느냐. 일단 갑은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 양도로만 양도세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건물 지은 증빙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을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을도 누구에게 팔 때 이 건물 원가가 없다 보니까 이제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에 따른 5% 가산세 문제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12억에 취득했던 이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이 갑한테 엄청난 세금이 또 고지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이거죠. 갑이요. 실제 이제 토지를 3억 8천에 샀습니다. 실제로 3억 8천에 본인이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건물 공사하는데 6억이 들었어요. 6억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을한테 12억에 넘기는 겁니다. 을한테 12억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은 준공 전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 변경이다 보니까 토지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서 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얼마로? 4억으로 해요. 4억으로. 이랬을 때 그 갑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에 갑이 원래 진짜 제대로 냈어야 할 세금은 저희가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일단은 12억에 팔았으니까 양도가액은 12억이고 취득가액은 본인이 토지 3억 8천에 사서요. 건물 짓는데 6억이 들었죠. 그래서 차액 2억 2천에 대해서 보통 이런 것들은 땅 사서 바로 그 1년 안에 지어서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지금 지어서 팔 거고요. 장기보유 공제는 없고요. 250 공제, 기본 공제 빼고 과세 표준이 이런데 보통 저희가 그 상가나 토지는 1년 미만은 55%, 2년 미만은 44%인데요. 그냥 요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55%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1억 1962만 5천 원이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내야 될 것을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넘길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지만 넘긴 걸로 계약서를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4억이 되는 것이고요. 취득가액은 3억 8천 본인이 산 가격 그럼 2천에 대해서 250 공제 빼고 1700에 대해서요 55% 토지 1년 미만 토지 양도로 해서 962만 5천원 밖에 안 내요. 이 세금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실무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갑은요 지금 거의 1억 2천 낼 세금을 1000만원 밖에 안 냅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되냐? 을은요 일단은
12억에 구입은 했죠. 원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토지만 4억에 구입한 것으로 계약을 했죠. 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본인이 이제 그 직접 지은 것처럼 보존 등기도 다 을이 이제 다 하게 됐죠. 을이 사용 승인 받고 보존 등기까지. 그리고 을도 저희가 이제 가정하기를 그 5년이 안 돼서 이거를 병에게 15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랬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 먼저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부터 먼저 한번 제가 보죠. 그럼 양도가액은 병에게 15억에 팔았죠. 그럼 양도가액 15억이고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죠? 취득가액은 원칙은 12억에 샀기 때문에 12억이고 그럼 차익 3억에 대해서 뭐 4년 5년 안 된 즉 4년에 넘겼다 그러면 장기보유공제 그 8% 적용이 되고요. 250 공제하면 과표가 2억 7,350이고 그 1억 5천에서 3억 사이는 38% 누진공제 1940 빼면 한 9,298만원 거의 9,300돈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적용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을은 토지만 구입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4억에 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은 나한테 주어진 정보는 뭐예요? 토지를 4억에 샀고 건물은 얼마에 지었는지 난 모르고 왜? 갑이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토지 산 가격과 이번에 병한테 파는 가격 이 두 가지 정보밖에 없죠. 이럴 때 저희가 신축 건물은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일단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이 15억을 토지와 건물로 쪼갭니다. 토지와 건물로 쪼개요. 근데 이건 저희 마음대로 쪼개는 건 아니고요. 그 양도 시점에 토지 과표, 건물 과표, 즉 법에서 정한 그 기준시가 비율로 쪼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5대5로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거의 뭐 6.5대 6.5대 아니 그 5.5대 4.5 뭐 6대 4 뭐 비율은 그 저희가 해보면은 그 거의 50대 50에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들. 그래서 일단은 그 5대5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5억을 토지 7.5억, 건물 7.5억으로 배분을 하죠. 그럼 토지는 지금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4억에 사서 7.5억에 배분이 됐으니까 3.5억이 양도 차익이죠. 그럼 건물은요? 건물은 지금 우리가 그 내가 지금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증빙이 사실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법에서는요. 이 건물을 환산가액으로 구해라 라고 합니다. 환산가액.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 지을 때 준공 당시 건물 과표,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건물 과표, 그 비율로 그 비율대로 해서 취득가액을 구하래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에서 항상 구해보면 요 양도 시점의 가액과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서 파는 것들은 다 토지에서만 차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건물에서는 차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차익이 5천 밖에 안 나죠. 어떤 경우는 차익이 아예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여기는 5천이고 이쪽은 3.5억이다 보니까 양도 차익은 4억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 8% 적용하고 250 공제하고 하면은 그 과표가 36,550 나오고요. 3억에서 5억 사이는 40% 누진공제 2,540만원 빼면 양도세가 1억 3,28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세금 냈어요. 이렇게 냈는데 법이 이제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자꾸 환산가액을 구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은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요런 환산이란 제도를 만들어 줬더니만 가운데서 계속 세금이 샌단 말이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지었던 업자들 있죠. 무수히 많은 업자들이 다 세금을 과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누가 지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환산가액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합니다. 요 네가 구한 이 추정가액의 5% 즉 7억에 5%면 3,500이죠. 이거 네가 가산세 내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이거 지었는지 그 도급계약서 그걸로 그걸로 넣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가산세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를 넣든가 아니면 가산세를 맞든가 요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5년 안에 팔 때만 가산세 5%를 매깁니다. 5년 안에 팔을 때, 즉 내가 신축을 하고 5년 안에 팔 때만 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산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걸 제출해요? 이렇게 12억짜리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판 갑한테 세금이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토지만 4억에 넘긴 걸로 보면 이 갑은요. 이 갑은 원래는 세금을 1억 1960만 5천원을 사실은 12억으로 해서 냈어야 되는데 토지만 양도한 걸로 봐서 이거 1000만원도 안 되는 세금을 냅니다. 예, 세금을 내고 되레 을은 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만약에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본인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9,200만 내야 9,300돈만 내야 할 세금을 거의 1억 6,700만큼 세금을 냅니다. 예, 세금을 내요. 즉 어떻게 보면 갑이 내야 할 세금을 을이 내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억짜리 계약서가 만약에 있다면요, 이 을이 나중에 억울하거든요. 아니 이거 세금 이렇게 적게 낼 거를 아유 내가 이거 왜 이거 내가 세금 다 부담하냐. 그래서 이 12억짜리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무조건 12억짜리 계약서를 무조건 인정한다기보다 일단은 을이 제출한 이 12억에 대해서 금융 기록을 요청합니다. 어느 정도 금융 기록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기록을 요청을 해서 금융 기록이 뒷받침되면 이 12억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갑은요, 제척 기간 10년이 안 지났다라고 하면 세금 어마무시하게 두드려 맞겠죠. 어마무시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건축주 명의 변경이요, 실무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지어서 파는 사람도 토지만 넘기면 돼? 그럼 세금 적게 나오겠네. 요런 또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언제나 이 을이 이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들이 실무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갑은 사실은 요때 조삼모사격으로 요때 조금만 세금 내고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세금을 두드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가 있는 지역 특정 동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이 지어서 넘겼다가 이 사람 거의 어마무시하게 세금 맞고요. 거의 뭐 신불자에 뭐 아예 그냥 알거지 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좀 상식적으로 또 건축주 명의 변경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